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하나 엽니다. 주제는 사랑의 향연입니다. 사랑. 이게 이제 철학자로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철학에서 이 에로스, 사랑에 대한 담론은 플라톤의 향연이 정말 유명하죠. 그죠? 그 이후로 현대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 그가 사랑의 기술을 또 썼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날 벨 훅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All About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어.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게 또 에리 프롬의 어떤 그러한 사유를 이어받아서 자기 방식대로 또 사랑을 실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벨 훅스라고 하는 그런 저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천차가요. 예도는 사랑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철학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교환 시장의 원칙처럼 변질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랑이 대체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을 이야기하면서 호기심의 특성을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나, 그죠? 자본주의의 화려함 속에서 사랑조차도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조건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학벌, 지위,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재산, 집, 자동차, 그리고 배우자가 돈을 가지고 사줄 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통하여, 그죠? 교환될 수 있는 거예요. 락강의 철학에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징계에서, 그죠? 의미와 연세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환유의 법칙인 이거는 교환과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전에서나 읽을 수 있는, 오늘날은 낭만적인 사랑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낭만적인 사랑도 혼자, 그죠? 어떤 문학작품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어. 연속극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하고요. 영화를 통하여 대리만족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죠? 뭔가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사랑의 조건은 자본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락강의 철학에서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은, 그죠? 상상계에 적용될 수 있어.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랑은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징계에다 맞추어져 있어. 집, 자동차, 그 다음에 유명 메이커의 가방, 핸드백, 컴퓨터, 그 다음에 아주 호화로운 그러한 상징들, 이런 의미와 연세에 맞추어서 우리는 오늘날 사랑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TV의 광고나 대중매체의 광고나 그 다음에 또 곳곳에서 잡지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메시지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상상계에 맞추어서 사랑을 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난 너 사랑해,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거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이게 빠져버린 사랑은 오늘날 뭔가가 빠져버린 결핍된 사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자본주의가 제공해주는 상징계 속에 빠져 있어요. 상상계로 아무리 낭만주의적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징계에서 이미 질서화된 의미와 연세를 벗어나서 상상계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도 교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 사랑도 교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에 천착하여 에리 프롬은 자기가 다양한 자기의 작품들, 특히 사랑의 기술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냥 우리가 사랑은 감정도 아니에요. 열정도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벨 훅스라고 하는 그 저자 역시도 All About Love에서 말하는 게 사랑은 실천적이 될 때에 존재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가치에는 관심이 있죠. 그죠? 이건 프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대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가치 설정을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신적인 것과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향연에서 말하는 그러한 플라톤적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것을 에리 프롬도 이야기하고 벨 훅스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둘레즈의 사유에 적용시키면 둘레즈는 사랑에 기호하게 해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날 때 그 두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야. 그 두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세계와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인격,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왜? 타자의 세계와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나의 변형을 미리 전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 세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세계로 점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지평융합이 되는 거야, 가다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엔 아픔이 있는 거고 좌절이 있는 거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분리가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타자로부터도 소외되고 사회로부터도 소외됐어. 그래서 고독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해. 이건 에리 프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자본주의가 주는 편리함과 화려함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군중 속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함께 있어. 하이데거의 세인과 같이, 다스만과 같이
우리는 타자와 더불어 있지만 우리는 불안해하고 고독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A 프롬은 자기애라고 이해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는 타자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논점.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 존중, 그 다음에 타자의 세계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서요. 그 다음에 타자를 통하여 변형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실천해야 되고 표현해야 돼요. 벨 훅스도 이야기해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요 잠재적으로 남아있어 죽어버려요. 삶에서 표현될 때, 그죠? 실천적으로 표현할 때 사랑은 새로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에 실패하는 게 없나요? 대부분은 사랑은 감정이고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들레즈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두 세계가 만난다 그러면 사실은 로맨스가 다 지나가고 두 사람의 사랑에서 감정과 정열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랑이 유지되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 길은요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벨 훅스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두 사람의 세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점점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과 열정이다. 그게 사라지고 그건 언젠간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뭐예요? 환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가치까지도 그죠? 서로를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고 서로의 세계를 확장해서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플라톤적 사랑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 교환 가치로에 맞추어진 자본주의적 상징계의 환유의 법칙에 따라서 그 의미와 연세에 따라서 교환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대체될 수 있는 거, 사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여러분 구찌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러한 자본주의의 상징들과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상징계의 의미와 연세는요 얼마든지 교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플라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향년을 BC 한 390년에서 70년대로 추정되는데요. 그 시기에 썼는데 이 향년은 참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대화 상대자가 한 7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2명의 위대한 거죠. 문학가도 있죠. 아리스토파네스라든지. 그런데 이 향년이 열리게 된 게 뭐예요? 열리게 된 계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학가가 비극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축하해 주기 위하여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향연을 벌이게 되는데 주제는 에로스인 거예요. 사랑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향연을 벌이면서 서로 자기 자신이 에로스 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향연의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은 거죠, 결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은 거죠, 엄청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었어요. 플라톤의 곳곳에 어떤 대화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랑은 성과 관련되어 있었고 진리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아름다움과만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진선미와 다 관련되어 있었다고, 여러분. 진선미와 다 관련되어 있었던 게 바로 에로스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우주론적 원리와도 관계되어 있었고, 이 사랑은,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죠,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개념을 갖고 문화를 진단하잖아요. 문명 속에 불만해서. 그게 에로스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데 국한되는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야. 그 대화록에서 향연에서 이제 7명의 어떤 대화 상대자들이 파이드로스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수준이 달라요. 에로스 신에 대해서 막 찬양한다고. 그런데 찬양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그 환상을 확 깨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게 이제 주제인 거야, 여러분. 결국 플라톤으로 기결되어서 에로스 신에 대하여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플라톤이 이러한 대화 상대자들의 논점을, 그죠, 타파하면서 향연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은 뭐냐, 이 에로스 신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절제를 절제의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우주론적인 어떤 그러한 원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존재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죠, 덕목들과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에로스는 엄청난 그러한 찬양을 받는 그런 신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원래 향연의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심포지엄이야, 그죠, 여러분.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심포지엄이라는 게 뭐예요? 심포지엄은 오늘날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대회를 말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 시대의 심포지엄은 향연이었어. 음식과 술과 더불어서, 그죠? 어떤 토론을 하는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러한 축제와 잔치였단 말이야. 그래서 심포지엄이 향연이에요. 번역을, 탁월한 번역이고. 그래서 대화 상제자들이 술을 먹고 음식을 즐기면서 거기서 이 사랑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대화 상제자들이. 어여보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외에 다른, 거죠, 다른 그 대화 상대자들은 이 에로스 신을 찬양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다.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좋은 덕목들의 그러한 원인이다. 그 다음에 또 원래 인간은 자웅동체였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죠? 갈라지게 되니까 반쪽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상대방을 갈망하게 된 거.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게 사랑이다. 별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거기에는. 용기와 절제와 지혜의 어떤 그러한, 신이다, 에로스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모든 대화 상대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반박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에로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이게 핵심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에로스는 결핍의 여신, 결핍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아름다움을 욕망할 때의 특징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락강이 들어있고 쇼펜하우어가 들어있어, 이미 여기에. 그러면서 에로스의 특징을 이제 규정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신화를 갖고 와서 이제 에로스를 이야기해요. 에로스는 원래는 길의 신인 포로스와, 그죠? 그 다음에 결핍의 여신인 결핍의 여신과의 어떤 그러한 결합을 통해 나타난 건데, 에로스는 그러니까 부재를 먹고 사는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재를 사람들이 욕망하는 게 뭐냐?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의 특징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락강도 이야기하잖아. 욕망의 본질이 부재예요, 부재. 락강한테서. 근데 이게 락강한테서만 그러나? 쇼펜하우어한테서도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락강이 여기서 뺏겨간 것 같아요. 그게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베기얼더, 욕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욕구를, 베디얼프니스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건 채워질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욕망하는 거는 다양한 10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가 충족되면 나머지 9개는 여전히 결핍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락강도 욕망은, 욕구나 요구는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죠. 이 두 개 다도 못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와 요구를 다 채우면서 살아요? 아니. 그런데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 쇼펜하우어한테도 있어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재미있죠,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도 동일한 거예요. 에로스는 본질이, 그죠? 길의 신 포로스와 결핍의 여신, 티파니. 이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두 신의 결합에 의하여 에로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포로스는 아버지, 결핍의 여신의 특징은 결핍이고, 그 다음에 길의 신의 특징은 뭐야? 에로스의 아버지겠죠, 그죠?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결핍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로스의 특징은 결핍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생물학으로 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동물을 봐라. 동물과 인간도 그렇다.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동물이든 인간이든 결혼을 한다라는. 그래서 후손을 낳는다는. 이게 인간한테 적용시킨다 그러면 후손을 낳는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명예를 추구하잖아.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름을 드러내는 건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에로스의 특징에서 나타난다. 그게 에로스의 특징은 이 결핍을 보충하는 것에서 나오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동물과 인간에게서도 다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불멸에 대한, 그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에 대한 욕구라는 거야.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왜? 죽고 나서도 인간은 그죠?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러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런다는. 그리고 동물도 이런 생물학적 욕구에 의하여 사랑을 하고 에로스의 신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열정을 갖는 이유는 불멸에 대한 욕구라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후대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후손을 남기기 위한 거죠. 생물학적인 거.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름도 남기고 명예를 얻으려는 거. 그래서 호메로스도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명예와, 그죠? 불멸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그렇다라.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핍을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에로스에 대한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계의 인간에 대한 육체를, 그죠? 먼저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의 육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점층법을 씁니다. 소크라테스가 점층법을 잘 쓰잖아, 대화록에서. 그죠? 한 사람의 육체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육체가 다른 사람의 육체를 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육체로부터 모든 육체에서 에로스를 느껴야 된다. 여기로부터 이게 다 채워지면 이제 아름다움 자체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에로스의 본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정신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괄하여서, 그죠? 이렇게 되면 집착에 빠진다 그래. 이건 뭐 완전 다 이야기한 거야. 쇼펜하우어의 불교적인 어떤 그런 특징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고대 소크라테스한테서도. 물론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겠죠. 그 소크라테스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에 대한 어떤 욕망은 바로 에로스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그죠? 정신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갈 때에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운 자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육체적 사랑에 머물게 되면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도 결핍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신적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결핍을, 그죠? 채울 수 있는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게 진정한 거라. 이게 플라토닉 러브의 사랑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플라톤적 사랑이 그죠? 상당히 퇴색됐어요. 어?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 이 물질 문명이 주는 에리 프롬이 정말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에서도 나타나는 거. 응? 사랑조차도 교환 가치에 의하여 퇴색되어 버린 이 시대에 과연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그래서 사랑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플라톤적 러브를 사랑을 그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죠? All About Love를 썼던 벨 훅스도 동일하게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단계로까지 서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멋지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꼭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독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도 영적인 그러한 영성을 그죠? 개발할 수 있다라.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는 이런 단계까지로 올라가야 된다라. 아주 멋진 책입니다. 아름다움 자체를 본다라. 아름다움의 다양한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집착에 빠져서 육체적 사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사랑으로까지 가야 우리는 감정과 열정이 지나간 이후에도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이건 모든 철학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들레즈의 말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두 세계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거예요. 그건 뭐죠? 자본주의적 상징계 안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향연에서 나타나는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 그런 플라토닉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야? 그게 뭔 필요해? 모든 것들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교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가장 고독한 거야, 여러분, 현대인들이. 굳이 에리 프롬과 벨 훅스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하는데 고독해. 군중 가운데 있는 데에 너무나 고독한 거야. 너무나 쓸쓸한 거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사랑을 한다는 게 그 일개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을 단지 감정과 정열로서만, 성적인 사랑으로만 국한했을 때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죠? 이게 우습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칠 때에
그 감정과 열정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환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세계를 가꾸고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세계에 물을 주고 배양하고 그 다음에 키워가는 그러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사랑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응? 눈에 보이는 응? 화려한 메이커들. 응? 그리고 자동차, 집,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사랑도 교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에서 사랑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의 조건에 사랑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그 사랑이 감정과 정열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까지 끌어올려져야 돼. 그럴 때에 두 세계의 만남은요,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리 프롬과 벨 훅스가 가르쳐주는 사랑학개론입니다. 실천할 때 존재로 드러나는 게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사랑은 자라나지 않아요. 사랑은 서로에 대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세계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그 사랑이 남는 것은요, 정열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환멸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이런 가치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꼭, 그죠? 어떤, 성적인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형제애, 부모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애, 자기애,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롬이 나누듯이.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세계를 가꿀 수 있는 자, 자기 세계를 키우고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 자기 스스로 홀로 있음을 즐길 수 있는 자, 자기의 고독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 홀로 설 수 있는 자, 그죠? 이런 자만이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 타자를 만났을 때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자만이 타자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은 자기 애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 말틴 부버의 나와 너에서도 나타나는 견해예요. 자기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의 세계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세계를 배양하고 키우지 않는 자는 타자의 세계를 결코 배양하지 못해. 서로 성숙하지 못해.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끝나버려. 호기심은 뭐예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 그런데 그 새로움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새로운 걸 찾아.
그게 또 사라지면 또 다른 걸로 대체해.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르쳐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 세계도 없고 타인의 세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런 사람. 21세기에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사랑은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죠. 그 타인의 세계, 정열과 감정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그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양하고 키워주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어떤 시점에서는 환멸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랑 하십시오. 이 봄에. 그죠? 예도의 고정 강좌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늘 건강하십시오. 시국이님 만큼. 예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 분들,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를 애청하시는 분들,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유료 강좌와 비교해서 그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도 보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막의 철학자. 예도는 내일도 아마 도덕의 계보학을 갖고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